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이 나오는데 라는 친구인데요. 은 식욕을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. 야, 당장 뭐라도 먹어봐. 야, 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뭐라도 먹어야 돼. 막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. 충분히 먹으면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게 돼요. 그러니까 나 뭔가 좀 입이 심심한데 뭐 더 먹고 싶은데 이런 유혹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. 우리가 먹으면 몸이 그걸 소화, 흡수하는데 열량을 꽤 많이 쓰게 돼요. 그래서 일종의 먹으면서 칼로리를 쓰는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오해한 식품 1위 해가지고 나온 게 보셨어요? 그렇다고 막 다 잘라서 먹었잖아요.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. 오히려 건강에 좋은 음식 몇 위에 막 올랐어요. 안녕하세요. 다이어트 한의사 건생TV의 강기림 한의사입니다.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살을 빼려고 굶어봤는데 처음엔 조금 빠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서 오히려 더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몸무게는 도로 돌아오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사실 오히려 더 찌고 나 진짜 의지가 약한가 보다. 나 다이어트 못하나 보다.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게 되는 그런 일 말이에요. 그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. 굶어서 살을 빼는 건 잠깐 체중계의 숫자를 줄여서 잠깐의 만족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몸 자체를 바꾸는 진짜로 건강해져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진짜 중요한 건 몸 안에 망가진 이 대사 시스템과 식욕 중추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. 만약에 이런 게 다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억지로 참고 막 버티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해요.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? 어렵지 않아요.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단 3가지의 원칙만 지키면 되거든요. 오늘 영상은 다이어트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굶거나 무조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운동하라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? 나도 변할 수 있겠다. 이런 희망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이제 왜 굶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 없는지 그 이유부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. 다이어트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, 사실 우리 이것부터 찾아봐야 돼요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어차피 살 빼려면 굶어야 돼. 안 먹으면 빠져. 조금만 참으면 금방 빠지겠지. 맞아요. 굶으면 처음에 체중이 조금 빠져요.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 살, 내가 빼고 싶은 염증화된 지방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다이어트 초반에 굶어서 빠지는 건 대부분 물이랑 근육이에요. 근육은 정말 소중한 아이거든요. 절대 빠지면 안 돼요. 근데 근육이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우선 첫 번째로는 몸의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져요. 이 말은 똑같이 먹어도 소비되는 양이 다르니까 더 잘 많이 찐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굶으면 잠깐 빠졌다가 조금만 먹어도 금방 다시 찐다. 이런 요요가 오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식욕 조절 시스템이 있거든요. 이 식욕 조절 시스템이 자꾸 굶게 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망가지게 돼요. 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이 나오는데 코르티솔이라는 친구인데요. 이 코르티솔은 식욕을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. 야, 당장 뭐라도 먹어봐. 야, 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뭐라도 먹어야 돼. 막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해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살아남으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결과가 먹게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젊었을 때는 굶는 다이어트가 조금 성공을 했어요. 근데 20대 중반에서 30대만 넘어가도 똑같이 굶었는데 전혀 안 빠져요. 이러고 오신 분들 정말 많아요. 몸이 이미 망가졌고 식욕 조절은 안 되고 그 상태에서 너무 속상하니까 자존감은 또 저기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오세요. 근데 중요한 건 누구나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빠지는 거냐?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원칙은 식이섬유 채우기입니다. 왜 식이섬유가 이렇게 중요할까요? 이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? 모든 게 다.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배고픔인데 이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으면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게 돼요. 그러니까 나 뭔가 좀 입이 심심한데 뭐 더 먹고 싶은데 이런 유혹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.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GLP-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. 이게 이제 삭센다, 위고비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바로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또 이제 제가 항상 다이어트 할 때 나오는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입니다.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면 인슐린이 확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남는 혈당들은 다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살이 굉장히 잘 찌는 체질이 되게 돼요.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하다 보면은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. 제대로 된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이 혈당 상승을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게 막아주게 돼요. 그러니까 몸에 지방이 훨씬 덜 쌓여
쌓이게 도와주게 되죠. 그리고 식이섬유 또 어디에 좋아요? 다이어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몸에 있는 걸 내보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장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을 줘요. 장이 건강해지면 몸의 전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조금씩 변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돼요? 뭐 이런 얘기가 남았거든요. 하루 권장량은 그러니까 식품 영양학회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해주는데 여성 기준으로는 20g 이상, 남성 기준으로는 25g 이상이에요. 그러니까 하루에 채소만으로 권장량을 채우려고 하면은 브로콜리, 양배추, 고구마 합쳐서 한 700에서 900, 거의 1kg 먹어야 돼요. 생각만 해도 너무 쉽지 않죠. 네. 근데 그게 좀 힘든 분들은 식이섬유의 밀도가 높은 식품들을 활용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제 콩류, 잡곡류나 콩류는 100g에 식이섬유가 7, 8g 정도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 300g 막 이렇게만 먹어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밥에 넣어서 이제 드신다. 잡곡밥을 안 들어서 먹거나 아니면 샐러드를 먹는데 콩류를 좀 뿌려주거나 뭐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. 또 식이섬유로 유명한 게 해조류가 있죠. 미역이나 다시마 뭐 이런 거 굉장히 풍부하거든요. 어떤 분들은 저 진짜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다. 샐러드만 보면 이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막 화가 난다.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야채를 먹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좀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익혀서 먹기예요. 양배추 같은 경우도 살짝 쪄가지고 익혀서 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사실 되게 맛있잖아요. 그래서 가볍게 데치거나 살짝 찌거나 아니면 볶거나 하시면 부드러워지고 이제 먹기도 좀 더 편하잖아요. 두 번째는 스프나 죽 같은 형태로 먹는 거예요. 야채를 갈아서 스프로 만들면 맛도 부드럽고 양 조절도 되게 쉽거든요. 그리고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국으로, 찌개로 그럼 좀 더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죠.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건강한 야채 스낵이나 쉐이크 활용하기거든요. 그러니까 신선한 채소가 사실 제일 좋아요. 식이섬유가 풍부한 쉐이크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. 근데 당연히 여기서 뭐 첨가물이 많거나 당분이 많거나 이런 건 안 되겠죠. 내가 생야채를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. 하루에 브로콜리 한 줌 조금 먹어야겠다. 난 미역국에서 미역을 좀 많이 떠먹어야겠다.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. 단백질 그거 뭐 이렇게 헬스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냐, 막 몸 만들려고 울룩불룩 되려는 사람들 먹는 거 아니냐,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그런데 단백질은 근육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. 건강하게 감량하고 싶을수록 단백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. 첫 번째 이유는 단백질이 재료가 돼서 우리 몸에서 뭐가 되죠? 근육. 그렇죠. 근육을 지켜주기 때문이죠. 다이어트를 하면 사실 무조건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애들도 좀 빠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 수 있죠. 근데 근육이 줄어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의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지게 되죠.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단백질이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GLP-1, 렙틴 이런 식욕 억제 호르몬들이 있거든요. 이게 잘 분비돼요. 내가 억지로 참고 내 의지로 참고 이런 게 아니라 먹었어. 그럼 얘가 분비돼. 그러면 나 배부른데?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단백질 자체가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.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그걸 소화, 흡수하는데 열량을 꽤 많이 쓰게 돼요. 그래서 일종의 먹으면서 칼로리를 쓰는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궁금하시죠?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요? 단백질은 저 체중이랑 관련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체중의 1.2g을 곱해서 드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 체중이 60kg라면 60 곱하기 1.2는 72g이 되겠죠. 그러니까 72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난 근육량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 하시면 1.2가 아니라 1.5 혹은 2까지 곱해서 그렇게 한번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. 뭘 먹으면 좋을까요? 그럼 제가 첫 번째로 권하지 않는 건 사실 단백질 쉐이크는 권하지 않습니다. 단백질 쉐이크로 식사를 대용해서 드신 분들이 몸에서 완전히 흡수시켜서 내보내는데 좀 몸이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만을 많이 드시는 거 권하지 않고 그냥 단백질이 들어있는 자연식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제일 유명한 친구가 운동하면 무조건 먹는 게 뭐 있죠? 그렇죠. 닭가슴살이죠. 그 닭가슴살이랑 그 다음에 또 많이 먹는 게 계란. 달걀이죠. 네. 그 다음에 또 생선에도 사실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연어, 고등어, 꽁치 이런 거 다 좋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유명한 두부, 콩 뭐 이런 거 드셔주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좋은 건 요즘에 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릭 요거트.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을 한 끼에 조금이라도 꼭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세 번째 원칙은 좋은 지방 섭취하기입니다. 다이어트 하는데 지방 왜 먹어요? 뭐 이러시더라고요. 근데 요즘 많은 연구에서 좋은 지방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. 좋은 지방을 먹어야 혈당이 조절된다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오해한 식품 1위 해가지고 나온 게 혹시 돼지비계 보셨어요? 돼지비계요? 돼지비계 안 좋다고 막 다 잘라서 먹었잖아요. 근데 돼지비계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. 오. 오히려 건강에 좋은 음식 몇 위에 막 올랐어요.
그러니까 이게 지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.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게 바로 이 트랜스 지방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몸을 망가뜨린 나쁜 지방 때문이에요. 반대로 이 올리브유, 아보카도유, 아니면 견과류, 아니면 생선기름, 여기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들은 우리 몸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. 좋은 지방이 다이어트에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? 첫 번째는 식욕 조절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. 지방을 섭취하면 다른 것들보다 지방이 훨씬 더 소화되는데 오래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이 길게 유지됩니다. 그리고 단백질처럼 GLP-1, 렙틴 이런 식욕 억제 호르몬을 촉진시켜줍니다. 그러니까 억지로 참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부르다는 느낌을 오래 가져가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지방이에요. 두 번째는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.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른다고 설명드렸죠. 오르는 혈당을 잡으려고 인슐린이 왕창 나오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더 많이 쌓이고 뭐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, 지방을 적절히 같이 먹으면 분해시키는데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지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몸의 대사와 뇌 건강을 돕습니다. 이 좋은 지방은 몸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뇌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요. 그러면 하루에 지방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, 많이 먹어야 되냐. 일반적으로 하루에 내가 섭취하는 전체 열량 중에서 20-30% 정도는 좋은 지방으로 채우시는 게 좋아요. 그 샐러드에다가 올리브 오일 한 스푼, 아까 이제 그릭 요거트에다가도 올리브 오일 한 스푼, 그리고 밥 먹고 이제 입이 좀 심심해? 그럴 때는 과자를 먹는 게 아니라 아몬드, 마카다미아 뭐 이런 거. 그래서 좋은 지방 뭐가 있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올리브 오일, 아보카도, 아몬드 이런 견과류, 그리고 이제 등푸른 생선, 뭐 고등어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유명한 친구들이 또 코코넛 오일, MCT 오일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들기름도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 이렇게 드시는 것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이제는 식단만큼 중요한 다이어트 생활 습관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.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반드시 관리하라. 살이 안 빠지는 이유,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.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나오고, 그럼 식욕은 살아야겠으니까 야 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올라가고, 나쁜 지방은 많이 쌓이고, 난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는 못하나 봐 이러면서 좀 자존감도 낮아지고.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이 스트레스를 좀 다스려야 돼요. 근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? 그럼 걸으시면 돼요. 뭐 열심히 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. 그냥 걸으시면 돼요. 막 걷다가 보면 조금 상쾌해지고 잡생각이 없어지잖아요. 그럼 살짝 뛰어주세요. 그럼 뛰다 보면 땀이 살짝 나요. 땀이 살짝 나면 이 땀과 함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.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. 행복 호르몬 이라고 또 불리거든요.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처졌던 거를 끌어올려주고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줍니다. 두 번째는 잠을 지켜야 합니다.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너무 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,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 안의 식욕 조절 중추가 완전 망가지게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렙틴, 그렐린 이런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시기, 분비되는 양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배불러도 자꾸 먹고 싶고, 단 걸 먹었더니 매운 게 먹고 싶고, 매운 걸 먹었으면 우리 뭐 먹고 싶어요? 또 기름진 거 먹고 싶고. 잠이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 몸 입장에서는 뭔가 회복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먹어서라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야. 그리고 그렐린, 식욕을 또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. 얘는 잠을 못 자면 배고파, 뭐 좀 먹자. 우리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뭐죠? 입이 너무 심심하다. 심심해. 입이 왜 이렇게 심심하지?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잠은 너무 양보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성인은 최소한 7시간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. 이게 삶이 좀 이렇게 패턴이 맞아지는 거거든요.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살 빠지는 속도가 진짜 2배는 빨라지실 거예요. 세 번째는 물을 마셔라.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우리 몸에서 이 대사를 통해서 자꾸 분해를 시키는 과정이 활성화가 되거든요. 그리고 노폐물도 빠지고, 물의 양이 충분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건 대사가 활발해진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몸이 살을 빼려는 게 아니라 좀 살아남으려고 버티게 돼요.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으면 당연하게 물을 좀 마셔주셔야 됩니다. 체중 곱하기 30 정도? 아니면 좀 많이 먹는 체중 곱하기 35 정도. 사실은 60kg라면은 30을 곱해도 벌써 1.8리터잖아요. 적어도 1리터 이상 드셔야 돼요.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? 그러실 경우에는 이미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내가 에너지를 더 소비시키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연료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2리터까지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근데 이제 또 물을 마실 때 무조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절대 안 좋고, 저희 보통 종이컵이 한 180ml 정도 되거든요. 한 번에 드실 때 한 컵 정도씩 꾸준히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물을 내가 자주 열심히 먹는다? 살 빼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에요.
여러분 오늘 좀 길었죠.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너무 중요하고 뺄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여서 좀 길어졌는데요. 처음부터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끼만 야채를 더 먹어도 좋고 하루에 물 한 컵만 평소보다 더 마셔도 충분해요. 그러니까 작은 걸로 시작하셔도 괜찮거든요. 그리고 또 시작은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고 힘드신 분들,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를 주세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이번 생도 날씬하고 튼튼한 몸으로 건강하게 건생하세요.